한국대학교 2014학년도 수시 인문계열 5문제 보겠습니다. 5 1번 문제에서는 문화상대주의를 주제로 중심 주제어를 가지고 첫째 시문을 요약하는 300자 그리고 이 키워드를 나머지 제시문 2개와 연결해서 적용 분석하는 그러한 문제를 역시 1번에 출제를 했고, 문제 2번에서는 2개의 제시문을 가면적으로 적용해서 조선시대를 분석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조선시대가 갖고 있던 그런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을 다면적으로 답안지에 담아주셔야 될 것이며, 문제 3번에서는 디지털 디바이드, 즉 모바일 시대의 정보 격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새로운 경영자상의 의미를 제시문에서 추출해서 적용 분석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역시 간단한 도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1번 문제의 핵심적인 서술 방향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1-1에서는 핵심적인 단어를 찾아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2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대함과 그리고 관용이라는 단어를 찾고 난 뒤 이것이 있어야 어떻게 상호 공존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공존 속에서 자기 문화와 타 문화가 모두 창조적인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키워드를 문제 1-1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될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해서 나다의 핵심적인 키워드 연결 서술을 역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나에 대해서는 타자에 대한 관대함은 바로 상호 공존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이것이 비로소 아름다운 숲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제시문 다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배타성이라는 것은 결국 대립과 마찰이 원천이 된다. 이러한 답안지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1-1입니다. 가에서 다른 문화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나타내는 2 단어는 관대함과 관용이다. 이 글은 소피아 성당의 예를 통하여 터키의 이슬람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알 수 있듯이 터키는 다른 문화에 대하여 배제와 무시가 아닌 관대와 관용을 통하여 상호 공존의 길을 찾았다. 터키는 험난한 역사적 대장정의 경험을 통하여 파괴나 약탈 대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두 문화의 평화적 공존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 문화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문제 2번입니다. 가에서 제시된 바 다른 문화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관대와 관용이었다. 나에서 이런 태도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은 바로 숲이다. 이 시에서 나무가 외로운 개인을 상징한다면 숲은 그런 개인들이 상대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통해 형성하는 공동체를 상징한다. 가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이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천일야와의 보급 과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유럽은 아랍 문화를 관용이 아니라 왜곡과 정치적 식민화로 대했다. 이런 태도는 공존이 아니라 지배, 피지배의 폭력적 서열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대립과 마찰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답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가나의 관점을 모두 반영해서 다에 제시된 조선사회를 평가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문 가에서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의 필요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 반면 제시문 나에서는 동양사상이 가진 조화의 정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이러한 전통적인 동양사상의 미덕을 통해서 제시문 다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일단 가를 토대로 해서는 조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분사의 역기능을 분석을 해준다면 제시문 나를 통해서는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인간과 자연, 인간 사이에 공존의 노력을 하려는 그런 진일보된 정치적 시스템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를 토대로 해서 서로 양면적이고 다면적인 분석을 하는 것, 이것이 문제 2번의 핵심적인 요건이 될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가에서 제시된 정의로운 사회에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개개인이 가치 있고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거나 특정 신분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사회는 정의롭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나에 제시된 한국과 동양사상의 전통은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목표로 한 절제, 화해 등의 도덕성 확보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타인과의 공존을 의도하였다는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오로지 양반 계층에게만 특권을 부여하고 인간이면서도 물건으로 취급되는 노예제도를 두었으며 직역에 따라 직분과 역할이란 뜻입니다. 차별을 용인하였던 조선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천민차별이 훨씬 극심하였던 이전의 고려사회에 비하여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유기적 민본주의하에서 전체 백성 혜택을 위한 농업의 발전으로부터 공동체를 중시하는 면모를 읽을 수 있으며 상공업에 대한 차별 또한 유기적 검열하기 실천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사적 맥락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상호 공존의 동양적 전통이 점차 확산되는 과정이었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 초기 신분사회는 인권적 정의에서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역사 발전의 눈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갈망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제시문 가를 활용해서 라의 정보격차 현상을 설명하고 패러다임의 변화, 즉 고정관념과 과거의 전통적 사고에 대한 혁신적 변화가 새로운 틀로 이행해서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정보격차 현상도 과거의 PC에서 어디로 모바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서술을 먼저 하고 난 뒤 가나다를 활용해서 이 가나다는 모두 과거의 전통적이고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그러한 사례 인물들을 통해서 새로운 경영자의 특성, 즉 과거의 경영자와 달리 위험을 감수하고 역동적인 정보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자상을 서술하라. 이것이 문제 3번의 핵심적인 요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에서는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혁신과 그리고 틀에 박힌 사고의 탈피가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변화의 원동력이다. 이러한 키워드를 추출해 주시면 될 것이고 제시문 나에서는 신분이라는 패러다임을 벗어난 모습 그리고 제시문 다에서는 평화시대라는 이러한 당시 무사안이란 사고에서 벗어난 모습 그리고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모습 역시 김자진 장군에서는 신분의식이라는 구습의 패러다임을 깨트리는 모습 등을 추출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역시 도표에서는 PC에서 뭐로 모바일로 변해가는 패러다임의 변동을 지적하고 난 뒤 제시문 마에서는 전통적인 경영자가 위험을 최소화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 새로운 경영자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인물이어야 한다. 이러한 답안 서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처럼 정보기술은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연도별 피해에 근거하면 전통적 PC 기반의 정보화 격차는 줄어들고 있으나 모바일 격차는 새로운 현상으로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장영실을 발탁한 세종이나 다의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건조한 일 그리고 김자진이 노비를 해방시키는 일 등은 모두 고정관념을 탈피함으로써 기존의 것을 혁신한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의 전통적 경영자와 새로운 경영자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다. 전통적인 경영자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일과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 격차 이해에서 보듯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매우 많다. 따라서 새로운 경영자는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서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기존의 것을 혁신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 단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경영활동보다는 불확실성 하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정신과 더불어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하는 경영자가 새로운 경영자가 된다. 이렇게 첫 번째 유형의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측에서는 두 번째 예시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예시 1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따로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보실 학생은 화면 정지시키고 차분히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 마칩니다.